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수요일, 최근 치과건강보험 청구 경향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월에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청구 경향을 가지고 인사드리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제가 보존 파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파트 1에서는 치아 경조직 처치 시의 청구 경향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첫 번째 문을 여냐면, 같은 치아에 재충전을 했을 때 급여 기준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아말감이나 자가중합형 글래스아이노마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다시 동일 부위하게 되면 50% 알고 계시죠? 이건 그대로인데요. 자가중합형 복합레진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클리어필 F2라고 하는 딱 한 가지 셀프 타입의 레진 혹시 쓰고 계시다면 3개월 이내에 다시 했을 때 50%로 작년 5월 1일부터 내용이 바뀌었었죠. 그리고 2019년부터 보험이 됐던 만 5세에서 12세 이하의 광중암 레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다시 하면 50%, 6개월이 지나야 100%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예방치료이고 2년 안에 본원에서 다시 하면 진찰료만 받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같은 치아에 다시 떼우게 됐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면서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구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2021년도 11월 2일 날 오셔가지고 46번에 엑스레이를 찍고 광중합형 레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왔냐면 그 다음 해 3월 24일 날 오셨어요. 6개월이 안 지난 상황에서 46번에 11월 당시에 떼웠던 레진을 제거하고 2차 우식이 발생되어서 다시 재충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100%가 아니라 6개월 이내는 50%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원클릭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날짜가 6개월이 안 지났네요. 50%만 하셔야 됩니다. 50%로 조정할까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우리가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0.5로 조절을 해주는데요. 아니요 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100%가 기냥 청구가 되니까 이런 청구 도우미, 청구 가이드를 잘 활용하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정확한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0.5로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5월 1일 날 36번에 레진 필링을 하셨고요. 10월 1일 날 오셔가지고 이전에 충전한 부위 주변으로 2차 우식이 생겨서 다시 하는데 버컬피트에도 그 사이에 우식이 또 새로 발생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레진했던 부위 제거하고 교환면 떼우고 박하일도 다시 같이 떼웠어 라고 했을 때 일단 교환면만 보면 6개월 이내니까 1면 50%가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1면 50%랑 박하일 쪽에 1면 처음 하는 거니까 100%랑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나 살짝 고민이 되실 텐데 레진은 치당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박하일피트는 처음 떼운다 하더라도 동일한 치아를 이미 5월에 이미 떼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치당으로 분류하여서 오늘은 결국 10월 1일은 레진 2면에 50%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2면은 2면인데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50%만 받아가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일 날 같이 나왔던 급여 기준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광중암 레진 충전 안에는 아쉽게도 러버댐 장착 비용, 그리고 충전물 연마 비용, 그리고 교합 조정 비용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중암 레진 1면, 2면, 3면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광중암 레진을 하기 1개월 이내에 시행한 진정처치나 복조, 보통처치 등은 광중암 레진이 나오는 순간 포함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GI 같은 경우는 진정처치하고 추후에 GI 충전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하면 되지만 레진은 즉처, 충전 이런 개념이 없죠. 따라서 진정처치나 치수 복주를 1개월 이내에 한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 레진 비용만 받아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광중암 레진과 다른 재료로 그 치아에
각각 떼우게 될 때 하나의 치아인데 광중암 레진과 예를 들어 GI로 떼워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인정되냐면 광중암 레진만 인정이 됩니다. GI 충전은 같은 치아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잘 진료하지 않으시겠죠? 같은 치아에 교환면은 레진하고 박칼은 GI하고 사실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하셨다면 GI는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원장님의 전문가적 판단이 있다면 그때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GI는 50%를 인정한다. 그런데 와동형 석료도 인정할 수 없고 GI 충전료만 50%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런트와 레진을 같이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100대 50으로 인정이 되죠. 즉 실런트는 교환면에 우식이 없는 상황에서 좁고도 깊은 소화 열구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예방 진료가 실런트인데요. 만약 교환면에 실런트를 하고 박칼 쪽에 레진으로 우식이 있어서 떼웠다? 이때는 레진이 100%고 실런트가 50%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재료로 떼우게 되면 못 받는데 실런트는 50%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정처치 이후에 광중암 레진을 하게 되면 진정처치 또는 복조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네, 청구 오류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46번에 광중암 레진을 하고 실런트를 했네요. 교환면에 내역 설명까지 예쁘게 잘 적으셨지만 조금 전에 배운 대로라면 치면 열구 전색술은 1이 아니라 0.5로 수정을 하셔야 되죠.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청구하셔야 옳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사례 볼까요? 네. 2번이네요. 55번 치아에 상하게 치수 절단을 하고 러버댐을 장착했습니다. 네, 치수 절단에 러버댐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바로 글래사이노마로 충전까지 완료를 했어요. 자,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 내원시키는 것 자체가 엄마들이, 보호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서 온 김에 많은 진료를 좀 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수면 치료를 하는 소아치과들도 있는데요. 치수 절단 해놓고 다른 치아에 뭔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치수 절단했던 그 치아로 와서 바로 GI로 떼운 경우, 그리고 SS 크라운까지 오늘 바로 씌운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료하셨다면 치수 절단과 즉처가 아니라 치수 절단과 충전으로 해서 100대 100으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즉처가 아닌 충전을 청구하셔야만 당일에 이렇게 진료가 인정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전악 파노라마와 스케일링을 하셨네요. 그리고 같은 날 45에서 47번까지 브릿지 제거를 하신 모양입니다. 45X, 47 브릿지 제거 복잡 3개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제거하고 나니까 시려요. 지각감인 처치를 했을 때 스케일링 한 날 지각감인 처치는 산정할 수가 없다. 들어보셨죠?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그렇진 않죠? 일주일 이내. 스케일링하고 일주일 정도는 당연히 시려. 근데 약 발랐다고 또 청구하면 안 되지. 적어도 일주일이 지났다면 스케일링과는 상관없는 과민성 상아질 질병을 가진 치아로 인정할게. 일주일 이내는 안 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지각감인 처치는 산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지각감인 처치 가의 수가가 1150원입니다. 하루에 6치까지 인정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1번에서 16번까지 지금 제가 클릭을 했고 지각감인 처치 가 6개 하면 수가가 6,900원입니다. 1,150원 곱하기 6을 하면요. 그런데 지각감인 처치 나 같은 경우에는 상아질 접착제 또는 레이저를 가지고 하는 진료인데요. 나의 수가는 2,780원입니다. 자, 6개 치아를 했을 때 2,780원 곱하기 6개를 하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나는 1.2, 1.4, 1.6, 1.8, 2.0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죠. 따라서 6개의 치아를 했다 하더라도 최대의 인정 횟수는 하나 받고 0.2씩에서 2개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2,780원 2개 해봤자 5,560원밖에 안 됩니다. 아까 가 6개 했을 때는 오히려 6,900원이었는데 나 6개를 하면 5,000 얼마밖에 못 받는 오히려 더 손해보는 진료가 된다. 글루마보다 SA 본드가 훨씬 비싼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인정받는 수가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혜롭게 치아의 개수에 따라서 한번 재료를 바꿔가면서 지각감인 처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또 어떤 오류가 있었을까요? 네, 교합 조정을 6개 치아를 하셨네요. 교합 조정은 하루에 4치까지 인정된다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청구하시면 2개가 삭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클릭에서는 청구 가이드를 이용해서 최대 4치까지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확인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가 아닌 4개로 반드시 조절하셔서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날 4치까지입니다. 날짜가 다르면 각각 인정이 될 텐데요. 네, 그리고 지난 6월에 이 정량광 형광 치아 오식 검사가 보험으로 등재가 됐었죠. 치과계에서 많은 큰 박수를 보내드렸었는데요. 치아 오식 검사 또는 치아 크랙이 간 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급여로 드디어 등재가 되었다. 치과의 큐레이 펜 C나 큐레이 펜 프로, 큐레이 캠 프로죠. 큐레이 캠 프로 같은 장비를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지금까지 이용해 오셨다면 더더욱이나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검사한 결과를 분석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신고를 좀 잘 하신 다음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오식증 검사는 치당이 아니라 아쉽게도 구강당으로 발표가 났었죠. 여러 개의 치아 검사를 오늘 하더라도 하루에 무조건 하나만 인정하는 기준을 잘 기억하셔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나이는 전 국민에게 치아오식 검사 또는 치아 크랙 간 거에 대한 검사 또는 플라그 관련된 검사 등을 다 해주면 좋지만 나이 제한을 뒀습니다. 레진이 보험되는 나이와 동일하게 만 5세에서 만 12세 사이의 소아에게만 이 검사를 보험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6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인정을 해서 1년에 2번까지 최대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큐레이 펜시를 이용해서 치아오식 검사를 동반했다면 2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검사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날 중복으로 검사해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첫날 엑스레이만 찍으시고 둘째 날에 다시 내원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각각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심사의 기준이 발표가 됐었죠. 네, 상대가치 점수는 32.47이고요. 2022년도에 환산지수는 90.7이죠. 따라서 곱하면 2,95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22년도 수가가 2,950원인 거죠. 수가만 보면 너무 싸다, 너무 저렴하게 평가받은 것 같다라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치당이 아니라 또 구강당이니까요. 하지만 진찰료가 또 있고 또 행위 가산이 붙으니까 한 15,000원 가까이 재진일 때요. 초진일 때는 그거보다 더 비싸게 인정을 받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수가를 떠나서 환자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검사하고 설명했을 때 환자가 병원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이 장비가 없다면 한번 도입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판독이 된다. 그리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장비 신고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장비 신고를 하셔야만 청구를 할 수가 있죠. 2021년 6월에 이게 보험으로 등재가 되면서 장비 신고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번호를 부여받지를 못해서 장비 신고 없이 그냥 청구해도 인정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등록 번호를 부여받음으로 해서 반드시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장비 신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큐레이 펜시와 캠프로를 둘 다 가지고 계시다면 둘 다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한 가지의 장비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청구의 화면은 이렇게 4개의 치아를 예를 들어서 검사를 오늘 치아오식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루에 하나만 인정되는 구강당 기준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죠. 그리고 엑스레이랑 동반해서 인정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이 청구에서의 오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오식증 검사 를 4개가 아닌 1로 고쳐주시고 엑스레이는 오늘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날에 찍으시는 게 병원 측의 입장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오늘 사진은 청구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진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정량광 형광 검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같은 날 어쨌든 동시에 이루어지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하나로 올바르게 청구를 하시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책정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병원의 경영에 도움될 만큼 수가가 높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당신에게 치아가 금이 갔는데 다른 치과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 것 또한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라고 해서 환자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12세 이상의 환자에게 크랙이 간 것을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청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소아 환자만 인정이 되니까. 하지만 환자분들이 훨씬 더 신뢰하고 우리 병원을 좀 더 믿고 병원에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럼 간략하게 경조직 질환에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주의할 점은 또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파트 2에서 근관 치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